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예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회의장을 또는 연회장을 찾는 선택, 속성 요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에는 크게 연회장을 방문하는 것이 있고 객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객실 사용보다 연회장을 이용한다든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회 행사나 연회를 개최지로서 선택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최지를 선택하는 속성에는 특히 연회 사업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 호텔에서의 거점이 주로 어떤 고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선호하는지를 호텔로서의 비즈니스의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우리 호텔의 연회장을 왜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이 호텔의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호텔이 시내 중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역 근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화재와 같이 있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만약에 명동의 관광이다 그러면 명동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선택 속성,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최지로서 현재 있는 이 호텔 위치상으로서의 장점, 이점을 부각시켜서 상담으로 오는 손님한테 이점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요인들 중에 중요한 선택 속성은 뭐냐면 먼저 호텔에서 개최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참여 계층들이 대중이 어느 연대인지 아니면 직업군이 어떤 건지 이런 것 등등도 매우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비용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회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연회 상담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담 직원으로서의 중요한 거는 예상 인원과 더불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도 좋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물어보면서 상담에 응해드려야만 될 거라고 하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의 능력에 따라 다른 수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연회를 개최하는 시간이라든지 1시간 할 건지 아니면 2시간 할 건지 아니면 1시간 반 할 건지 이런 연회 시간도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대연회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연회장 또는 소연회장 이런 연회 시설에 대한 호텔에서 갖고 있는 공간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런 장점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호텔에서만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라든지 또는 호텔이 위치한 접근성 그래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주차장이 넓게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가치도 있지만 손님들한테는 또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 즉 피트니스장이 있다라든지 또 요즘에는 스포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운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내 운동장이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야외 둘레길을 조그만 코스를 만들어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주관적인 가치를 또 선호하게끔 또 여성분들은 특히 마사지 샵 같은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런다. 아니면 간단하게나마 또 쇼핑을 호텔 내에서
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객들에게 선택 숙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과거에 선행에 우리 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재방문을 한 건지, 그럼 재방문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 재방문을 했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안 해서라도, 설문까지는 안 하더라도 구두로 조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속성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아까 개최 목적에 따라서 회의 규모가 무엇인지 또는 세미나의 목표가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장소에 대한 요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국제회의 기획자 협회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의 기획자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 이제 PCO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도시로서, 회의하는 도시로서의 결과는 접근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또 섬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섬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비행기 문제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적극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호텔에서의 매력성, 그죠? 다른 회의 시설보다 더 매력이 갖고 있는, 그죠? 이런 시설 문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는 레저 문화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요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실내에 있어서는 회의 시설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는지 규모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회의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좀 무료든 유료든. 그래서 그 외에 또 부대 시설들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또 손님을 픽업을 해줄 건지 아니면 샌딩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조차 서비스가, 물론 요금을 받겠죠. 그냥 무료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등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그쵸, 또 숙박, 회의를 진짜 뭐 2박 3일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숙박 시설이라든지 또 레스토랑 시설이라든지 기타 또는 레저 시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죠? 간단한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탁구장이 있다라든지, 그죠? 또 어린이와 동반해서, 부인과 동반해서 또 여성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런 국제기획자 협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제회의나 전시실을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국제회의 시설업과 국제회의 기획업. 그래서 국제회의 시설업은 말 그대로 시설이니까 하드웨어죠. 그렇죠? 회의 시설을 잘 갖춘 서울에 이제 그죠? 킨텍스라든지, 그죠? 그래서 또는 지금 전국에 14개가 있죠. 그래서 시도에 하나씩은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없는 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북도 이제 있고, 강원도도 3개나 되죠. 강원도는 많은 이유는 그죠? 강원랜드에 또 국제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획업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곳은 이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제 시설에서 파생되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전국에 그죠, 국제 시설업을 갖고 있는 데는 많은 기획업들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PCO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설업은 하드웨어고 기획업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 시설업 보면 PCO인데 프로페셔널 컨그레스 오가니저라고 해서 PCO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국제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PCO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 영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갖고 국제회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호텔에서도 국제회의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칭하는 국제기업은 시설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호텔 내에는 갖고 있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국제시설로 자격이 되죠. 그래서 이 규모가 없는 호텔들에서도 국제회의를 진행하죠. 단순 좀 소규모.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런 국제회의를 인지하면서요. 그래서 또는 프로베나 마이첼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선호하는 연회장을 선택하는데 선호하는 곳이 이제 음식의 질이라든지 또는 회의실 규모라든지 또는 객실 수나 크기라든지를 순위로 들었고요. 이런 대구매 대회. 그 다음에 이제 심슨과 윌커슨에 의하면은 반대죠. 연회장의 규모를 먼저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 수라든지, 그죠. 왜냐면 조그만 섹션끼리 주제를 가지고 또 회의를 또는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회의실 수와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또 그 이왕 그 회의실 또는 호텔 방문하면서도 그죠. 하루 이틀은 또 여행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의 매력 정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장의 선택 소수는 물론 회의의 목적도 있지만 그렇죠. 또 한 20-30%는 그 도시의 관광의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 선택 속성 중에는 이제 연회장과 회의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선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각 기재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또 연회장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그렇죠? 회의장에서 연회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환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것도 참 짧게 인원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빠르게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연회장의 메뉴라든지 서비스 역시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사 안내라든지 또는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 등등이 선택 속성에 들어가면서 총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연회 총지배인과 연회 지배인들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 속성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 회의실이죠. 그래서 이 연회장은 대연회장, 지금 이 정도 규모면 그저 2,000명 들어가는 규모죠. 그래서 연회장의 주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것이 이제 연회장의 수 또는 대연회장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연회장도 중연회장 규모와 수용 능력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시설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연회장의 규모와 또는 소회장 설치라든지 또는 시청각 기자재라든지. 왜냐면 국내회의는 괜찮은데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사회자가 통역사를 통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죠. 시청각 통역기기를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죠. 헤드폰을 끼고 이런 시청 기자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나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죠. 한 곳에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슬라이드를 보일 경우는 그죠. 앞에 있는 그 스크린에 불을 꺼줘야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천장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빛의 양을 너무 또 어두워도 컴컴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고, 그 외에 또 비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설에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시청각 기재자인데요. 그래서 이 시청각 기재자는 만약에 없으면 이제 대여를 해야 되죠. 필요하다. 그래서 호텔이 빌릴 건지 아니면 주최 측에서 빌려서 갖고 올 경우 어떻게 도와줄 건지 등등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주최자가 이러한 것을 원했을 때를 그쵸 직접 빌릴 거냐 아니면 주최자가 직접 빌려오면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거냐. 그래서 수량이 부족할 경우 협력업체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회의가 우리 호텔에서 무난하게 진행을 하도록 이런 직접적인 정보와 간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시회를 할 경우죠. 전시회를 할 경우는 대연회장보다는 중연회장에서 섹션별로 그죠. 그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는 명함에 대한 또 손님들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그래서 명함을 QR 코드로 적어서 전시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또 한쪽에 이런 자동차를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장에 보면 또 휴게 공간이 약간 필요하죠. 그래서 휴게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아까 대연회장에서 그렇죠. 회의를 한 다음에 그렇죠. 휴게 공간이 필요를 하죠.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그냥 원고주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음료와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대연회장에 저희 테이블을 이제 그쵸 회의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원탑으로 체인지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텔은 또 이런 휴게 공간이 넓게 구비해야만 손님들이 안심적이고 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야 여유 있는 그죠? 좀 퀄리티가 높다고 질이 높다고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이런 휴게 공간 또는 여기서의 휴게 공간에서의 설비는 좀 그저 클래식할 수도 있고 좀 하이 고급스러운 품질을 갖고 있는 것 또는 이 호텔만이 느낄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을 휴게 공간을 쉬면서 이 호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주도하는 것도 매우 이 호텔 우리 호텔을 선택하는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애 준비죠. 근데 이 연애 준비는 그쵸 연애할 때 메뉴가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져 준비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메뉴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 형태라든지 또는 준비하는 형태라든지 또는 서비스맨의 파워라든지 맨파워라든지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 상황 또 인원수 같은 메뉴지만 또 인원수가 50명이냐 100명이냐 150명이냐 300명이냐 이랬을 때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 서비스를 하시는 우리 종사자들을 또 투입했는데 그죠? 흐름의 매끄러움을 갖도록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의 메뉴 선정은 연애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에도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뷔페를 할 때와 그쵸? 정찬으로 할 때의 가격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메뉴 선정은 매우 민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들의 국적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또는 지방 문화적인 배경 이런 또는 예측 인원 이런 시간 등등이 연애에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연애 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견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매우 연애 예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연회장 준비에 있어서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단시간에 아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절에 없는 재료보다는 계절을 이용한 특선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호텔을 이제 추천할 메뉴 선정은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과 그쵸 마케팅을 하시는 분과 서로 협력하여서 가격을로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인당 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떤 메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약 단계에서 선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연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참, 이 서비스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예전에 방문한 고객이라면 더더욱더 예전보다 더 서비스를 그쵸, 주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호텔에서 서비스는 그저 즉시 서비스 하기를 원해요. 특히 그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를 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고객들은 기다리는 거를 참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늦으면 늦은 대로 이유를 또 즉각적으로 사연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탑 매니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무전기로 그죠 연락을 수시로 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사전에 서비스 스타일과 메뉴 이런 행사 규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행 연습을 통해서 실시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애 서비스는 참 하게 해서 줘도 그죠 불만하는 표시하는 또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컴플레인 걸었다 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영향이 100명한테 다 가거든. 그러면 또 행사가 끝나고 또 직원끼리 회의할 때도 분위기 싸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것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다기보다는 그쵸 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또는 직원들한테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해요. 급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도 빨리 가면 빨리 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천천히 가면 사고가 안 나요 사실은. 속도 문제 그러니까 이 속도를 능수능란하게 지휘와 질서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쵸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죠 난 접시를 이동할 때라든지 또 앞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예민하게 그죠?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다른 생각 가지면은 꼭 작은 실수가 생기죠. 그 다음 연습을 통해서 그죠 손님한테 찬물이든 따가운 거든 또 국물이든 이런 것들을 어느 방향에서 제공하는 것이 배운 대로 또 학습한 대로 연습한 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실내와 실외는 다르죠. 그래서 실내에서 할 때는 오히려 더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또 소리가 다양하게 좀 목소리가 큰 경우가 있고 또 바닥이 일정치가 않죠.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야외를 할 때는 오히려 더 예민하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서비스를 요청을 고객이 했을 때 yes, no를 정확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뭐 5분 있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다든지 이런 예측을 하면서 꼭 잘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참 이게 몇 번 테이블에 누구라는 손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비행기 같으면 좌석 번호를 표시를 하고 가거든요. 그죠? 거기다 딱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끄면서 전자적으로 되는데 호텔에서는 그게 좀 어느 손님이 몇 번 테이블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실수는 한두 번은 해봐요. 그죠? 초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령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기억이 좀 저기 한 사람은 항상 옷에다가 그죠? 연필을 가고 작은 노트를 수첩을 갖고 메모를 하는 습관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사 안내죠. 그래서 행사 안내는 역시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죠. 그래서 행사장을 쉽게 주차장을 차를 주차하고 올 적에 어디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접점 공간이라고 그러죠. 고객이 접점할 수 있는 공간의 행사장 안내판을 요즘에는 이제 IT 기술로서 그죠? 종이보다는 스크린을 통해서 안내하고들 많이 있죠. 그래서 또는 아니면 이제 대형 행사할 경우는 사인보드판을 제작해서 각 코너에다가 이렇게 놓고 행사장 앞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이 눈에 잘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죠? 안내하는 가이드분이 계시지만 그죠? 인포메이션도 있지만 눈에 띄게 물어보기보다는 찾아오기 쉽게끔 위치와 화살표, 시간, 일정 등을 잘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다양하게 그 호텔마다의 특수성을 갖고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층별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잘 표시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센스입니다. 자꾸 왜냐하면 이거 찾는 게 힘들게 되어 있으면 고객들이 불만스러워하죠. 그죠? 물론 음식이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이러한 세세한 안내를 해주는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내 행사조차도 신경을 써서 잘 보이게끔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종업원의 태도죠. 참 종업원은 물론 호텔의 종업원은 다 깔끔하죠. 그죠? 복장과 용모가 당장하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핸섬하죠. 남자들은 핸섬하고 그죠? 그래서 또 여성 안내자들은 그쵸 스마일하고 그래서 말을 건네올 때나 말을 먼저 할 때는 정중한 말식 또는 정상적인 말 단어로 상냥하고 친절한 자세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연예 지배인들의 역할이죠. 중간 지배인들은 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규모 회의나 연회를 할 때는 그쵸 총 지배인이야 담당한 지배인이야 모든 지배인들이 그쵸? 식당부터 안내부터 그죠? 모두 서빙을 해주는 과정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죠? 직원끼리 화합이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팀워크라고 그래요. 그죠? 팀워크 잘 이루도록 평소에도 그래서 단합대회를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 연회장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서서 일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지금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잖아요. 그죠? 또 행위도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죠? 또 표면 행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연회장에 근무하는 분들끼리 그래서 이제 연애를 잘 치르고 나면 큰 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그죠? 간혹 회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는 해소를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배인끼리 참 재밌는 면도 없잖아 있죠. 사실은 그죠? 호텔 지배인들끼리 술도 한 잔씩 잘 하고 그죠? 또는 야간 근무자와 또 주간 근무자까지 또 유대관계도 또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 연회장에 또 인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물론 객실도 많지만 이 연회장의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고객들은 선택을 하거든요. 호텔을. 그래서 우리가 회의장이 됐든 연회장이 됐든 또는 객실이 됐든 고객들이 우리 호텔을 방문해서 만족하도록 할 수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고객들이 호텔을 왜 선택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또 호텔 지배 또는 판촉분들은 고객의 니즈를 알아서 먼저 전달해 줄 수 있는, 먼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가져야만, 또 그러한 상품을 개발해야만 호텔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